냄비, 물, 달걀, 라면만 있으면 한 끼 해결. 누구나가 좋아하고 간편하고 조리하기 쉽고 싸고 맛있는 제2의 식량으로 불리운 라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전격 해부해 보겠습니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은 1년에 400억 개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라면 소비를 40%나 책임지고 있는 중국. 하지만 국민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 1인당 5일에 1개꼴로 먹는다고 합니다. 1년에 73개를 먹는 셈이죠. 2위로는 인도네시아, 3위는 베트남입니다. 라면 한 가닥 길이는 약 65cm, 한 봉지에 대략 75가닥의 면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잘 부서지지 않고 조리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쫄깃해서 맛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1호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삼양라면입니다. 1963년 당시 10원, 그 당시 30원 하던 김치찌개 가격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적은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었으나 밥과 국을 먹어야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했던 인식 때문에 초기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5년 때맞춰 정부의 홈분식 장려 정책으로 라면은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양라면은 오지라면 파동으로 한참 동안 고객들의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를 틈타 농심이 라면계의 절대 강자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유튜버 라면의 신이라 불리는 한스 리네슈는 올해 뽑은 최고의 라면으로 삼양까르복 불닭 떡볶이를 뽑았습니다. 부드러운 크림 맛과 특허 기술로 만든 쫄깃한 쌀떡과 감자 전분이 들어간 쫄깃탱글한 쫄면사리가 첨가돼 맛의 풍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불닭 떡볶이는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를 넘어섰고 미주는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불닭 시리즈는 8년간 누적 매출 1조 2천억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누적 판매량만도 20억 개입니다. 이로 인해 삼양의 주가도 역시 상당히 올라 2020년 6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14만원의 최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콕 쪽이 늘면서 외국에서도 한국의 라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우리나라 라면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40% 넘게 증가했으며 절반이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제품으로 인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농심의 신라면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보다 매출이 축소되긴 했지만 미국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 아직까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심은 미국 내 점유율이 15%로 미국 3대 라면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농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제2 공장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 라면 시장 1위, 2위는 모두 일본의 농양수산과 일청식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심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생충의 수상효과로 짜파게티와 너구리 합산 매출도 60%나 늘었고 2021년 말 가동되는 제2공장의 매출이 크게 예상되는 바 조만간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신라면은 매우신의 맵다 뜻과 신춘호 회장의 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글자로 198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을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한식에서도 매운맛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이러한 매운맛 열풍에 힘입어 히트의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 매운맛의 열풍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라면 업체들이 앞다투어 더 매운 라면을 출시하고 있어 신라면의 매운맛은 매운 축에도 못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운 라면들의 순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운 라면의 순위를 알아보면 팔도의 틈새 라면 빨개떡이 9413 스코필 지수로 1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으로 핵불닭 볶음면, 그러니까 기존의 불닭 볶음면보다 2배가 더 매운 라면으로 스코필 지수는 8706입니다. 3위가 오뚜기 열라면이고요. 이렇게 화끈하고 맛있는 라면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라면은 간식과 주식을 넘나들며 대부분의 가정식 싱크대 찬장에 종류별로 몇 개씩은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구마다 입맛이 다른 바 삼양, 농심, 오뚜기, 거기다 다이어트하는 언니 누나의 생면, 건면, 누들컵라면까지 2+1 세일이라도 하면 쇼핑카트에 서너 개씩은 기본으로 담는 게 일수죠. 세일에서 이렇게 많이 사다 놓은 라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건 없으세요? 간혹 날짜가 임박했거나 찬장 깊숙이 숨어있어 유통기한이 지난지도 모르고 쌓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찜찜해서 버리거나 며칠 지났다고 뭐 이상 있을까 싶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공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될 때 권장하는 안전한 기간을 뜻하는데요. 날씨, 이동 환경, 보관 창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은 6에서 8개월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일지라도 소비기한인 8개월까지는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비기한이라 함은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식품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짓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유통기한에 먹는 것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혹시 제품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에 유통기한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장 가득히 쌓여있는 라면 많이 먹자니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니 참 고민이 많네요. 라면은 지방 나트륨이 문제죠. 함유 기름에 튀겼으니 포화지방이 높아 고콜레스테롤인 환자들에게는 적이며 나트륨이 높기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하는 오빠 언니들에겐 피해야 할 음식이죠. 하지만 런닝머신 2-3시간 더 타서 온몸이 만시창이가 될지언정 라면은 꼭 먹어야겠다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1번 양파를 넣는다. 양파는 라면 기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양배추를 넣는다. 나트륨을 빠져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번 우유. 칼슘 섭취를 도우며 국물의 염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은 빼도 무방합니다. 우유라면은 역시 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라면의 칼로리는 라면의 면 자체에 있습니다. 사리면 한 개의 경우 칼로리가 무려 490칼로리나 됩니다. 일반적인 라면 한 개가 500에서 510이니까 스프의 칼로리는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건면 생면이니까요. 신라면 건면이 350칼로리, 풀면의 꽃게탕면 생라면이 365칼로리를 감안하면 기존 튀긴 라면의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면이나 생면에 양파, 양배추를 추가한다면 칼로리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나쁘지 않겠죠. 매콤한 생면에 야채 듬뿍, 거기에 달걀 하나까지 추가한다면 건강 식단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식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라면 잘 끓이는 비법까지 추가한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라면 기가 막히게 끓이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이 끓기 직전 기포가 올라올 때 분말 스프와 후레이크를 넣는다. 두 번째, 스프를 넣고 물이 끓어오를 때 면을 넣는다. 세 번째, 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익혔다 식히기를 반복한다. 네 번째, 조리법보다 1분 적게 끓입니다. 또 계란과 파는 끓이는 중간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면이 붉기 때문에 다 끓인 후에 넣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 끓여 먹고 아이스크림을까지 먹는다면 안 되겠죠? 불쑥 나온 당신의 배를 생각해서 그것만은 참으세요. 라면을 자주 먹는 것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뇌에 기억되어 배고프면 생각이 나서 먹게 된다고 하네요. 식후 담배가 흡연자들에겐 습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라면을 많이 먹는 건 그다지 좋은 습관인 것 같진 않습니다. 본인만의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로 나만의 힐링푸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션킹이었습니다.